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로 땅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호수가 있어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도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캐나다 사람들은 하이킹을 좋아해서 한국에 관광을 오면 도시 주변 산에 감탄하며 등산부터 계획하곤 하죠.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등산화가 필수일 텐데요. 그런데 오직 신발을 사기 위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발에 맞는 환상적인 훌륭한 등산화. 각종 산지 지형뿐 아니라 평상시 신기에도 최고입니다. 캐나다의 한 대형 아웃도어 아울렛 간판 아래에 써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울렛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등산화는 바로 한국 기업의 제품입니다. 북미와 유럽에는 노스페이스, 콜롬비아, 살레 등 해외 최정상 아웃도어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한국 기업이 만든 등산화가 캐나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캐나다 서부는 온난한 기후와 수많은 산으로 둘러싸여 등산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즐기는 캐나다인의 특성과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 특성이 융합되어 등산은 캐나다인의 대표적인 취미생활이 되었는데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방송만 보더라도 캐나다 친구들은 추운 날씨에 아랑곳하지 않고 겨울 등산을 위해 오드산으로 향합니다. 폭설과 눈보라에도 캐나다 친구들의 겨울 어드벤처 도전은 멈추지 않는데요. 봅슬레이 스타일의 튜브 썰매, 강릉 바다 위를 아찔하게 달리는 하늘 자전거 등 승리욕에 불타는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죠. 이 모습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겨울 즐기는 법을 제대로 보여준다라며 감탄하기도 했는데요. 눈이 와도 멈추지 않는 열정을 보면 캐나다인들이 얼마나 눈에 익숙한지 알 수 있죠. 캐나다에는 수많은 등산화 브랜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산 등산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현지인들이 방수 기능을 갖춘 등산화를 일상생활에서도 즐겨 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과 비가 많이 오는 기후 특성상 등산을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등산화를 자주 신을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등산화는 매우 무겁습니다. 한국산 등산화는 가볍고 방수가 잘 되기에 일상화로 더욱 인기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캐나다인들은 화려한 디자인 제품보다는 편안함과 실용성을 갖춘 등산화를 선호합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 만큼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질 우려가 큰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도 등산화를 많이 신는다고 합니다. 등산화를 수출하는 한국의 한 기업은 한국과 유럽, 미국 등 각 지역마다 2만 명의 발의 데이터를 확보해 족저 압력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족저 압력이 줄어들면 등산화를 신었을 때 피로도가 훨씬 줄어들지만 2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만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라마다 발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초로 지역별 발 모양에 따라 다 다르게 생산한 신발은 마치 맞춤 신발처럼 발에 꼭 맞는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미국에서 한국 등산화 제품은 최고의 트레킹 워킹화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표의 트레일 전문 저널인 트레일러너 매거진에서는 한국 기업의 등산화가 살롱온, 노스페이스 등 유명 아웃도어 업체들을 제쳤다는 기사를 싣기도 했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신발 산업으로 유명한 국가였습니다. 진양고무, 동양고무, 태화고무, 사마고무, 대양고무, 고생고무, 국제상사 등 많은 신발 공장이 생겼고 범표, 왕자표, 공자표와 같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수출로도 성황을 누렸습니다. 손이 빠르고 납기일을 칼같이 맞추는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동화류의 세계 최대 생산을 자랑했고 수출로 한국 경제를 선도했습니다. 유럽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디아도라, 로또 등 유명 브랜드들조차도 국내 토종 브랜드를 넘지 못하고 한국 진출에 실패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신발이 현재까지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는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신발만을 만드는 장인들도 존재합니다. 유럽에는 100년에 달하는 역사를 자랑하는 잠발란, 함바그, 로바 마인들 같은 유명한 명품 등산화 브랜드가 있는데요. 한국에도 87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4대째 이어져 오고 있는 수제 등산화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양화점은 1898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이후 양화점은 박도규 씨가 인수해서 40년 가까이 운영했지만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서울 송림화점이라는 이름으로 송림수제화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1947년에는 칠성제화, 1954년에는 금강영화, 1961년에는 메스콰이어 제화가 개업했습니다. 이 브랜드들 역시 당시에는 모두 수제화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기성화가 나오고 신발이 대량 생산되면서 수제화 가게들은 기성화로 바뀌거나 사라지게 된 거죠. 그 중에서 송림 수제화만이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고집스럽게 수제화만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신발은 요즘의 알록달록한 등산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품격이 흐릅니다. 그야말로 장인의 손에서 탄생하는 명품입니다.
기성화와 해외 브랜드가 잠식한 등산화 시장에서 송림 수제화가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개업 당시부터 다양한 품목과 질 좋은 제품으로 생긴 단골들이 수십 년에 걸쳐 가게를 찾고 있기 때문인데요. 송림 수제화는 6.25 전쟁 직후 영국군 군화를 개조해 한국 최초의 등산화를 만들면서 유명해졌습니다. 1977년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한 산악인 고상돈이 안나푸르나 등반 때 신은 등산화도 송림 수제화의 제품이었습니다. 또 40여 년 전 송림 수제화에서 등산화를 처음 구입한 허영호 대장은 에베레스트 산과 수많은 히말라야 산맥들, 남극과 북극 횡단을 할 때도 송림 수제화에서 만든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허영호 대장은 송림의 신발만을 신는 단골 손님이다. 요즘은 집 앞 마트에만 나가도 원하는 등산화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지만 아직도 수제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발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발볼이 넓은 사람, 엄지발가락이 살짝 휜 사람, 발 크기가 너무 작거나 지나치게 크거나 발등의 높낮이가 많이 차이 나거나 양발의 크기와 모양의 차이가 있는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기성화는 5mm, 10mm 단위로 크기만 정해져 있어 그보다 더 잘 맞기는 어렵습니다. 여유있게나 꽉 맞게 신을 수는 있지만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것일 뿐 발에 맞는 신발이 아니기에 완벽한 편안함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가게를 찾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현재 가게는 3대 대표와 4대 아들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3대 대표는 발만 봐도 바로 건강 상태까지 알아내는 진정한 고수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신발 때문에 고생하던 한 캐나다 손님이 가게를 찾았는데요. 송림의 3대 대표는 그의 발과 신발을 딱 보자마자 불편한 점과 발이 아픈 이유를 설명해줬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수제화를 2개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함 하나를 건넸는데요. 그는 캐나다 유명 대학의 의대 정형외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온 가이드를 통해 나는 엑스레이를 봐야 어디가 아픈지를 잡아내는데 당신은 발만 보고 더 세밀하게 잡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수제화가 완성되자 그의 만족도는 더 커졌는데요. 평생 불편했던 신발이 완전히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신발을 주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기성화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의 수제화를 2켤레씩 주문해간다고 합니다. 특히 하이킹을 좋아하는 그가 캐나다 산 위로 알파인 지대에 올라서면 물밖에 없기 때문에 단단하게 발목까지 잡아주는 튼튼한 송림의 등산화는 그에게 꼭 맞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가게에 들렀다가 한번 신어보면 다른 신발을 신을 수 없어 하나 둘 맺어진 인연은 87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맞춘 신발을 여러 번 제작하기도 하고 단골 손님이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광고 하나 없이 입소문을 탄 송림의 수제화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신발을 수선하거나 다시 구입하기 위해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손님도 많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한자리에서 100년 가까이 기술을 이어가는 대한민국의 장인들을 응원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